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유진엠 주식회사에서는 플랜 수립 및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8년 이상의 대학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기획 제안 능력이 우수하거나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우수한 분,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미디어로그에서 콘텐츠 플랫폼 유통을 담당할 경력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하인 분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콘텐츠 플랫폼 유통 관련 경력이 있거나 투자나 배급, 마케팅 등 영화 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금강공업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각 부문마다 신입과 경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폼사업부와 소재사업부, 철강사업부, 건축사업부, 경영기획실, 경영지원부문에서 경영회계 부문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상세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강공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9월 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에서 2018년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 중입니다. 연구개발과 품질, 구매, 제조 영업, 전동화 부분에서 모집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공인 영어 성적을 보유한 분이어야 하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 자격 요건이 직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요, 매번 오실 때마다 유쾌한 시간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오수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수양입니다. 오늘 취업 정보에 제가 파랑새처럼 네. 알짜배기 취업 꿀팁을 네.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 오늘 여성 취업 정보 여러분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주도부터 네. 부산까지 뭐 전국을 안 다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파랑새다우시네요. 예, 네. 전국구로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신간이 나왔는데요. 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대화 심리법 책을 제가 출간을 네. 했는데 오늘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 웃으면서 취업 잘하는 네. 취준생들의 오늘 비밀을 낱낱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네. 너무 멋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들의 취업, 네. 여성들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셨나요? 예. 아기 때부터 아주 말을 잘해서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러셨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뭐 어렸을 때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네. 그래도 뭔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부터는 네. 저는 쭉 그냥 한우물만 팠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아까 그 방송 예. 들어가기 전에 예. 입구에서 제가 우리 네. 조 아나운서가 들어오시는데 네. 그야말로 정말 자체 발광 꽃미보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가 이분이 아나운서를 안 하셨으면 정말 다른 직업은 뭘 하고 계셨을까 할 정도로 정말 아까운 미모를 자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이제 한우물만 쭉 파시면서 아나운서 꿈을 꾸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네. 그 심리 컨설턴트 네. 그게 정말 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오. 마음을 잘 아우르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어릴 때 네. 나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다 하는 말 어떤 거 있었을까요? 어릴 학창 시절에. 때 뭐 너 참 까맣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까맣다. 네, 지금은 네. 그렇게 까만 네. 줄을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그렇지 네, 네. 지금도 벗겨내면 까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피부가 좀 아니, 까무잡잡해서. 네. 아니, 저는 부모님께 늘 항상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공부해서 남주니? 넌 공부 언제 할 거니?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죠. 예, 어르신들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네.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라고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제가 돌이켜보니까 네.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 라는 의미도 물론 있었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다양한 직종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죠. 능력을 키울 수 네.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그래서 넓어지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직업을 얻는데 하지만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취업 준비는 오롯이 우리 그럼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공직이나 네. 대기업 네. 그리고 또 공기업에 입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네. 취준생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좀 획일화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공무원 아니면 공기업이나 대기업만 이제 원하니까 네. 전공과는 좀 상관없이 네. 그런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뭐 대학생 때도 상당히 늘고 있죠. 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공직의 경우는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 하고 봤는데요.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님 네. 공직의 경우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직의 경우는 거의 뭐 수백 대 1을 호가하는 네. 예, 뭐 1000대 1까지도 간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공직의 경우는 이제 평균적으로 400대 1 정도의 와, 경쟁률이 네.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만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요. 어렵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좀 확률적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마땅히 직업 훈련을 하는데 이 직업 훈련을 받는 것도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까다롭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딱 둘러보면은요, 전공은 이게 아닌데. 취업과 관련해서 아예 전공과 확연히 다른 것들을 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공을 확 달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딱히 아주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텐데요. 근데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직업 훈련보다 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때 네. 그러니까 뭐 전공과 상관없이 네. 직업 훈련을 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더 좋은 글쎄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 더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취업 준비, 일자리 정보는 직업 훈련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의 과정인데요. 네. 사실 뭐 직접적으로 국가적 지원은 없지만 각종 자격 취득을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먼 곳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만큼 어떤 게 있는지. 네. 과정이 좀 다양하고 유의사항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꼼꼼하게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득을 통한 여성 유망 직종을 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증을 통한 여성 유망 네. 직종.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마다 1부는 자격증, 2부는
이렇게 여성 취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콜라보한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격 취득을 통한 여성 유망 직종을 알아보기 전에 예.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님께 네. 예, 우리 자체 발광 미모를 자랑하시는 네.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하면 네. 여성 기사님이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남성 기사님이 먼저 떠오르세요? 오, 예. 오늘 강신호 대표님 안 나오셨는데 질문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네, 떠오르네요. 네. 일단 뭐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하면 흔히 뭐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성분들을 많이 떠오르게 되죠. 네, 오늘도 제가 지방에서 조창 강의를 하나 하고 오. KTX 역에서 이제 택시로 예. 제가 방송국까지 네. 들어왔는데요.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연히 남자 기사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주 우아한 미모를 예. 자랑하시는 아주 품격 있어 보이는 네. 여성 기사님께서 예.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순간 택시 기사님은 왠지 다 남성분일 것 같은데 네, 네. 여성 기사님이어서 되게 의외다라는 예,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게 되죠. 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강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꽃집이 있었어요. 꽃집. 예, 근데 그 꽃집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렇게 안을 슬쩍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네. 플로리스트. 남성 플라워리스트 어. 분께서 꽃꽂이를 네. 겁나 예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순간 되게 당황했었던 어.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우리 조소연 앵커님께서는 꽃집에 남성분이 꽃꽂이를 하고 계시다. 네. 예, 그분이 이제 남성 플라워리스트다. 어떠세요? 이미지가? 일단은 뭐 이렇게 사실 뭐 선입견이긴 네. 하지만 플로리스트 하면 여성분들 많이 생각하는 남성분이 계시면 상당히 좀 색다르고 네. 그 어떤 그런 선입견이 좀 깨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네 좀 굉장히 좀 신선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 이렇게 보면서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직업이 정해진 거는 아닌데 제가 순간 꽃집에는 왠지 여성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예. 하게 됐거든요. 이런 걸 성 역할 고정관념이다라고 말을 성역할 하는데요. 고정관념.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직업에 성별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편견 따위는 좀 없어져야 되지 그럼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별의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유망 직종을 오, 통해서 네. 취업 정보를 그 여성 유망 직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말 관심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직업들이고요.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것은 뭐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 없이 오,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여성 유망 직종 자격증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여성 유망 직종 중에서 가장 먼저 알려드릴 분야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예. 우리 조서연 앵커님은 어떠세요? 국가 전문 자격증, 국가 네. 자격증 뭘 갖고 계신가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그렇습니다. 네. 운전면허증? 예, 네. 운전면허증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하죠. 네, 아주 그 유용하게 네. 예, 매일 써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이제 운전면허증은 이제 아주 기본이 되는 자격증인데요. 국가에서 공신력 있게 인증을 한 자격증 이기 때문에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자격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난이도가 그럼요. 상당히 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취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조 앵커님은? 글쎄요, 근데 국가 전문 자격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일단 그만큼 국가공인은 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네. 준비를 좀 여유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사실 뭐 우리 운전면허증만 하더라도 한 6개월 바짝 6개월이요? 제가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생각보다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네. 우리 조 앵커님 어떻게 한 번에 붙으셨습니까?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우리 자체 발광 미모에게
우수한 브레인까지 자랑하시는 조건님은 예, 비행기를 한 번에 붙으셨는데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네. 보편적으로는 이 그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오.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 전문 자격증 중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자격증은요. 네. 공인중개사, 오. 경비지도사, 네. 농산물 품질 관리사, 예. 그리고 도로 교통 사고 감정사, 오. 주택 감정사, 네, 주택 관리사 등이 있는데요. 네. 제가 끝에 말씀드린 주택 관리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말고는 조금은 낯선 자격증들이긴 한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주택관리사를 좀 여성 유망 직종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 그 조서연 앵커님은 어떠세요? 그 지금 거주하시는 댁이 아파트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관리를 잘 해주시기 위해서 네. 관리사무소라는 곳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요. 네. 이 헬스장 옆에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오. 그 관리사무소에 이제 사실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택관리사다라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이제 저는 이 일을 그 업무적으로 볼 때 사실 일정 부분은 여성분들에게 더 잘 어울리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좀 관리사무소를 가서 저는 그분들이 주택관리사 분들인 건 처음 알았는데 네. 왜냐면 뭐 여성분도 계시고 남성분도 계셔서 사실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일이 여성에게 더 잘 어울리는 직종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그 보통의 경우는 주택관리사 하면은 좀 남자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의 업무 형태를 좀 살펴보면은요 입주자 관리를 비롯해서 이제 뭐 건물의 유지 보수나 혹은 입주자들에게 그 분담 금액 그리고 또 뭐 재방 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네. 예, 이런 그 청구와 수령에 관한 그 꼼꼼하고 세밀한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꼼꼼한 이런 업무의 성격상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이 아닐까라고 봤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사실 남성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기는 오,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험생 전체 중에서 30% 예. 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근래에는 이제 30여 %를 아예 웃돌면서 점점 그 네.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그 업무의 형태상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런 업무 능력 때문에 여성 취업자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네.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택관리사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또 오늘 그 국가전문 자격증 중에서 네. 여성에게 유망 직종이 어울린 자격증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다른 것들도 좀 준비를 해오셨겠죠?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전문적인 국가 기술 자격증 기술 자격증. 예, 분야를 좀 소개해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기술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경력, 뭐 사실 전공 이런 것들이 좀 심화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이 기술 분야지만 이 분야만큼은 여성들이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네. 바로 속기사입니다. 아, 네. 각종 네. 그 기능사 등급의 자격으로 그 누구나 다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뭐 기술 관련으로 자격증을 네. 좀 따봐야 되겠다라는 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직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사, 뭐 온실가스 뭐 관리사 그리고 네. 뭐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그리고 뭐 속기사 등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자격증들도 사실 뭐 속기사 말고는 저에게는 또 생소한 자격증들인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특히나 이런 자격증들은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또 취업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자격증들이라서 네. 많이들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속기사 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 자, 보통 그 생각하시면 뭐 법정 드라마나 이런 네. 곳에서 판사님 옆에서 네. 이렇게 타자
하시고 계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 법정 드라마에 보면 아까 우리 조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타자를 굉장히 열심히 쳐주시는 분들이 예, 계시잖아요. 손이 굉장히 그분들이 빠르세요. 예, 네. 그분들이 속기사가 맞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아까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네. 이 속기사는 원래 성별 편견이 없던 직업이고요. 그리고 사실 성별 편견이 없기 때문에 손의 유연성이 좀 뛰어난 분들이 좀 섬세하고. 예, 섬세하고 손의 유연성이 뛰어난 분들이 이 일을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 손의 유연성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네. 있거든요. 그렇기 오. 때문에 사실 그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글 속기 자격증의 경우는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그 고급진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고급진 기관. 예. 네. 국회, 국회. 예, 경찰서, 네. 검찰청, 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기 방송국입니다만은 예. 방송국 예.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속기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큐에 자격 조건만 갖추면은 입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네. 다시 말하자면 필기 시험 없이 실기만 갖추면은 입사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메리트의 직종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반갑게만 느껴지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자, 주택관리사, 속기사 알아봤고요. 또 다른 네. 자격도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추천 자격 외에 최근 떠오르는 그 네. 직종이 있는데요. 바로 유망 자격증을 다룬 직종들입니다. 네. 뭐 심리상담사, 그리고 베이비시터, 뭐 방과후 지도사, 반려동물 관리사 등이 있는데요. 오. 직업훈련보다는 이제 좀 더 괜찮은 과정이 많은 만큼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나아가기에 좀 적절한 분야를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특히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반려견 훈련사님을 네네. 저희가 좀 이렇게 초대를 해서 뵀는데 마침 또 그분도 역시나 좀 남성분이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좀 반려동물 훈련사 여성분들은 사실 저는 잘 못 뵀거든요. 네. 네네. 저도 사실 그 반려동물 관리사라고 네. 하면은 남성분들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의외로 여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 특히 이제 반려동물 관리사 중에서 세분화돼서 네.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네네. 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요즘 굉장히 좀 유망한 직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이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조서연 앵커님은 어떠세요? 그 집에 혹시 반려동물 키우는 예, 저는 좀 반려동물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네. 그 사실 최근에는 그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키우는 정말 우리 집의 가족의 일원처럼 키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도 키우면서 양육에서 행동 지침 요령, 뭐 어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게 있는 네. 것처럼 반려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네. 분들이라고 보시면은 오. 될 것 같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면은요, 뭐 사실 성별에 무관하게 네. 이 직업에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여성의 진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뭐 더 이상 편견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벌써 3개나 알아봤는데요. 네네. 혹시 또 남아 있나요? 네. 아니 여성 취업하면 그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닐까. 그렇죠. 네, 거의 싶습니다. 연관 키워드처럼 떠오르는 말이죠. 네.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오, 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자격증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경력 단절 그 여성을 위한 자격증은 뭐 사실 여러 자격증들이 있지만 오늘은 코딩 지도사 라는 오. 자격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혹시 우리 그 조 앵커님은 들어보셨어요? 코딩 지도사라는 직업에 코딩 대해서? 뭐 저는 코딩 지도사라기보다는 네. 코딩이라는 단어는 요즘 정말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특히나 또 이 관련 교육이 정말 성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딩 지도사가 이름만 들어도 유망하다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딩이라는 게 사실 이제
유치원 아이들도 코딩을 알 정도로 네, 이게 코딩이 맞아요. 굉장히 보편화가 됐는데요. 이 코딩이라는 말이 이제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직접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네. 요즘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이 코딩 과목이 아예 정규 과목으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교육계에서 가장 핫한 직업이 바로 코딩에 관련된 그렇군요. 직업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코딩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여성 유망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코딩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뭐 방과 후 교사부터 뭐 여러 코딩 교육기관 그리고 그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곳, 뭐 공부방이나 네. 문화센터, 뭐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그 코딩 관련 그 기관들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자녀분들이 보통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육아 때문에. 네. 경력 단절이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의 코딩 교육도 직접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다라는 오. 장점이 있습니다. 뭐 굳이 힘들게 예. 학원까지 가지 않아도 네. 요즘은 인터넷 네, 교육도 네. 굉장히 잘 집에서, 되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취득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취득이 쉽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네. 저에게는 뭐 코딩, 컴퓨터 언어 이런 거 너무 어려운 단어거든요. 네. 저는 또 인문계 출신이어가지고 이과 언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을 하실 수 있는 자격증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은 그 코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소하다 보니까 이 자격증을 내가 뭐 생전 컴퓨터를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우리 경력 단절 여성 취업자분들, 취업 준비생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 컴퓨터 언어를 가지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 직업이 이제 코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경력 단절된 주부도 충분히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유아 뭐 혹은 초등학생 코딩의 경우에는 뭐 어려운 코딩 작업이 아니라 사실 이제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코딩 명령어만으로도 오. 직접 뭐 동화나 네. 게임을 만들 수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기도 해요. 그리고 이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요. 게임이나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뭐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보다라는 이 코딩 수업을 하면서 좀 논리력이나 창의성을 오. 쉽게 익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혹시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시청자분들, 네. 시청자분들 그래도 내가 코딩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왜 그 움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JPG라고 해서 예.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이는 그림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방과 후 교실, 뭐 공부방,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문화센터 이렇게 점점 그 코딩을 배우려는 이런 취준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이게 코딩 강사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그 아주 미래에 아주 전도유망한 직업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교수님께서 많은 걸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네. 뒷내용은 못다한 뒷내용은 다음 네. 시간에 꼭 전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그거 제 멘트인데, 네. 드리고요. 네, 끝으로 이 말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각종 다양한 자격증에 대해서 네. 알아봤잖아요. 나에게 적합한 자격증을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운명의 네.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멋진 명언으로 마무리해 주셨어요. 오수양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